식사들 하셨습니까? 예, 날이 다시 추워진다고 그러죠. 주말에 밭가에 쓰러진 나무를 마당에 갖다 놨다가 눈이 와서 갈무리를 하는데 좀 힘들었습니다. 나무가 커서 도끼로도 못 뽀개고 유압도끼로 간신히 뽀개서 쌓았죠. 역시 장비가 일한다고 나무도 트랙터 로더로 옮기고 엔진톱으로 자르고 했지만은 예전 같으면 생각도 못하는 사이즈의 나무를 자르고 이렇게 장작으로 한다는 것은 옛날에는 불가능했을 겁니다. 지름이 1m가 넘는 나무를 자르는 것도 문제지만은 사람이 들어서 옮기는 것도 불가능하고 뽀개는 것도 아마 불가능했을 겁니다. 요즘은 하드웨어가 좋은 시대를 지나서 소프트웨어로 일하는 시대가 되었다는 것에 새삼 놀라운 시대가 되었죠. 제가 유튜브 녹음 품질을 좀 높여볼까 싶어서 오디오 인터페이스를 구입을 했습니다. 유튜브 나레이션 음성을 처음에는 핸드폰으로 녹음하다가 3년 전 녹음기와 마이크를 구입해서 사용했는데 마이크 녹음 품질을 높이기 위해서 마이크 풀이나 오디오 인터페이스라는 장치가 있어야 합니다. 좋게 녹음하기 위해서 컴퓨터 전용 프로그램으로 음성을 녹음해야 한다는 것을 오래전에 알긴 알았는데 문제는 가격도 비싸고 그렇게 필요성을 못 느끼고 있다가 크게 맘먹고 한 달치 유튜브 수익을 다 털어 넣어서 구입을 했습니다. 예전 녹음실에서 보던 엄청 큰 콘솔은 가격도 엄청 비쌌던 기억이 납니다. 아는 형님이 녹음실을 하고 있었는데 32채널 콘솔과 암펙스 녹음기가 거의 2억을 한다는 소리를 듣고 헉했던 기억이 있는데 요즘은 몇십만원짜리가 이런 억대 장비보다 스펙상 성능이 좋고 간단하게 만들 수 있는 것은 소프트웨어의 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즘은 방구석에서 노래를 만들어 스트리밍을 해서 가수로 데뷔도 하고 유튜브로도 가수를 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죠. 이제 AI가 나오면은 더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벌써 운전이나 단순 기계조립, 의사, 변호사, 회계사 등 전문 업종이 AI로 대체할 수 있는 대표적 직업군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마도 주식시장에서 AI 관련 회사, 반도체 제조업체가 헐헐 날아다니는 이유가 있을 겁니다. 확실히 시대가 바뀌면 사람도 바뀌고 변해야 하는데 적응이 안 되는 것은 나이가 많아서라는 핑계로는 부족할 것 같습니다. 취미도 시대에 따라 취향도 스타일도 바뀌는 것 같습니다. 취미생활도 한 30년 하다 보니까 바뀌는 것이 많습니다. 오디오 예를 들어보면은 진공관에서 TR 디스크리트 회로 시대로 또 IC 시대로 발전을 했습니다. 진공관, TR, 첨단 회로, 다시 진공관, 그리고 지금은 D클래스 앰프가 나오니까 저렴한 중국산 앰프와 소스기가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수억 수천만원 하던 녹음실 장비가 몇십만원이 되었듯이 오디오도 수억 수천만원짜리가 10만원대 차이파이가 되었습니다. 녹음기나 오디오가 그렇듯 아무리 스펙이 좋은들 디테일과 감성에는 고가 기기를 앞설 수는 없습니다. 모든 취미가 그렇듯 스펙이나 성능보다는 감성, 메이커로 대표되는 감성이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아무리 좋고 비싼 오디오라도 쉽게 듣고 즐기기는 차이파이가 훨씬 유리하죠. 그만큼 가성비가 높다는 뜻이죠. 우리는 감성이라는 것에 모든 것을 지출하고 감성이라는 것을 무기로 우리 주머니를 노리는 메이커 제조사도 존재를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성과 가성비 사이에서 줄타기를 잘해야 합니다. 대충 모든 취미가 다 그런 것 같습니다. 감성 취미 대표적인 예가 아무리 스펙이 좋은 디지털 카메라가 있어도 예전 필름 카메라가 아직도 고가에 거래되고 찾는 사람도 많다는 것이 반증하는 것 같죠. 오토바이 취미 세계에도 당연히 감성과 가성비 사이에서 줄타기를 잘해야 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취미든 오토바이든 본인만의 즐기는 스타일을 잘 파악해야 삽질과 헛발질을 안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오디오, 사진, 낚시, 보팅, 오토바이 취미를 하면서 돈을 많이 쓰기는 했습니다만은 소프트웨어인 낚시용품이나 음반 2000여 장을 구입한 것을 제외하고는 하드웨어를 처분해서 손해를 본 적은 거의 없습니다. 결론은 투자한 돈은 거의 회수했다는 것이죠. 걸려서 추징당한 것이 문제이긴 하지만은 회수는 어떻게든 했습니다. 이 부분에서 눈물이 많이 나죠. 오토바이도 그렇게 즐길 수 있습니다. 다만 누구를 따라가거나 맹목적 감성으로 추종만 하지 않는다면은 큰돈이 들어갈 일이 많지는 않습니다. 처음 오토바이를 구입할 때 목돈이 들어가지만은 처분하면은 20-30%의 감가만 제외하면은 회수가 되죠. 무지성으로 감성을 쫓다가는 엄청난 감가를 두드려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기 위해서는 본인만의 스타일이 있어야 하고 그래야만 즐겁게 즐기는 것이 가능합니다. 처음 오토바이에 입문해보면은 오토바이를 탄다는 기대감에 어떤 오토바이를 선택해야 하는지, 어떤 오토바이가 내게 맞는 것인지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무조건 본인의 꿈과 감성을 쫓아서 오토바이를 선택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또는 동료나 주변 친구의 입김이나 영업사원의 뽐뿌에 흔들리는 경우가 많죠.
저도 취미를 하면서 진솔한 이야기로 어드바이스를 많이 해준 기억이 있습니다만은 선택한 결과는 본인 뜻대로 선택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문제는 좋은 쪽으로 선택하기보다는 거의 최악을 선택하는 경우가 대다수였습니다. 당연히 시간이 지나면은 후회한다는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후회하기는 벌써 늦은 겁니다. 이런 선택을 보통은 수업료로 냈다는 좋은 표현으로 포장하는 경우가 대다수죠. 그리고 감성과 꿈이라는 것 때문에 경험 있는 사람들의 조언을 귓등으로도 듣지 않는 것을 넘어서 남의 일에 태클 건다는 식으로 비아냥거리는 것도 많습니다. 일각에서는 이런 부류도 있습니다. 오토바이도 취미다. 그래서 오토바이란 감성으로 타는 것이다. 돈이 없어서 가오 빠지게 중년에는 이 정도는 타야 하차감이 있다. 어차피 한 방에 가야 돈 아끼는 것이다. 심지어 그지도 아니고 뭐 그런 걸 타냐. 사회 소셜 포인트가 있는데 라는 이야기도 하는 걸 봤습니다. 네, 이렇게 이야기하는 인간들도 있습니다. 이런 부류는 걸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인간들이 오토바이 사면 한번 타보면 안 되냐 하는 소리는 해도 절대 뭐 키링 하나 기름 한번 넣어주지는 않죠. 결국 나중에 나랑 맞지 않아서 아니면 부족해서 중고로 팔고 기변할 때 손해보는 것은 본인의 몫입니다. 이걸 수업료라고 좋게 포장하기에는 없는 살림에 타격이 클 수밖에 없죠. 그런데 이런 조언을 하는 인간들이 도움이나 줄까요? 오히려 수업료란 명목으로 싸게 인수해서 지가 타거나 비싸게 팔아먹는 인간들도 있습니다. 또 본인의 욕망을 남에게 반영해서 대리만족하는 인간들도 있습니다. 처음 오토바이를 선택하는 것, 처음 단추를 잘 끄는 것이 무척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해줄 수 있는 조언은 감성을 50%만 반영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선택의 폭이 엄청 늘어나고 오토바이의 선택의 타겟이 명확해집니다. 내가 어떤 것을 좋아한다는 것은 꿈, 드림이라는 감성이라는 것으로 결정이 되어 있다고 본다면은 이제 50%는 감성을 빼고 나머지 가성비를 선택하는 겁니다. 아메리칸 할리가 꿈이라면은 레브를 한번 타본다거나 모토 캠핑 어드벤처가 꿈이라면은 BMW GS 대신 쿼터나 미들급 멀티를 한번 타보시고 결정해도 됩니다. 스피드나 젊은 감성을 좋아하면은 미들급 알차나 네이키드를 한번 타다 보면은 내가 과연 감당 가능한 것인지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되죠. 당연히 중고나 재판매 감가가 적은 인기 모델을 선택해서 딱 1년만 타보시라는 겁니다. 만약 처음 입문이라면은 저배기량과 비슷한 모델로 입문하고 미들급 리터급으로 올라가는 과정을 거치면 적응 기간도 가질 수 있어서 사고도 예방하고 여러모로 좋다는 이야기를 귀에 못이 박히도록 이야기했습니다. 무지성으로 이것저것 감성만 추구하다 보면은 거짓골 못 변합니다. 일단 선택을 했다는 것은 오토바이를 타려는 의지와 어느 정도 마음가짐이 있다고 보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맛배기로 쿼터나 미들급을 어떤 기종이든 선택했다면은 뽕을 뽑을 때까지 타보는 겁니다. 어드벤처 모드를 선택했다면은 캠핑도 가보고 가변 임도도 가보고 주구장창 다니는 거죠. 아메리칸 크루저를 선택했다면은 대한민국 국도는 안 가본 곳이 없을 정도로 방방곡곡 유유자적 달려보는 겁니다. 간혹 내 옆을 쌩하고 지나가는 오토바이가 있더라도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마시고 먼저 가라고 손짓해주세요. 만약 이런 것에 경제의식 발동하면은 리터급 타야죠. 제가 그렇게 해봤습니다. 보트 타고 가는데 다른 보트가 추월하는 꼬라지가 싫어서 엔진 업그레이드하고 보트도 바꾸고 해봤는데 결국 나보다 빠른 놈은 항상 있고 결국 털리는 것은 내 주머니고 남는 것은 없었습니다. 솔직히 가장 즐거울 때는 고무보트에 15마력 엔진 달고 편하게 낚시하던 때가 가장 즐거웠고 추억도 많았습니다. 세상은 그런 것 같습니다. 다 하고 살 수는 없는 것이 세상 사는 것이고 누구도 다 하고 살 수는 없습니다. 절제하고 적당히 즐기는 것에 만족해야지 마냥 높은 곳만 바라보다 보면은 결국 나만 초라해지는 결론에 다다를 뿐이죠. 아주 하이엔드로 간다고 항상 즐겁고 행복한 것도 아닙니다. 더 좋고 더 나은 것을 꼭 찾게 마련이죠. 어찌 보면 취미생활도 도박이나 마약 같은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갈수록 강도가 세져도 느끼는 쾌감이 동일하기 때문에 출혈은 더욱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도 그냥 그때뿐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작은 것부터 천천히 실천하고 즐겨보고 안 내면 바꾸는 겁니다. 누구는 저배기량이나 쿼터급 오토바이로도 충분할 수 있고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부족하면 미들급 가는 겁니다. 리터급 가야 별거 없죠. 무게만 더 무거워져 할 수 있는 것이 더 줄어듭니다. 하이엔드로 갈수록 범용성은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이게 취미 영역은 특히나 더 그렇죠. 좋은 오디오는 공간, 즉 집 설계 단계부터 오디오를 위한 공간을 만들어야 합니다.
최소한 12평 이상의 오디오 전용 공간과 방음시설이 있어야 하고 전기적 안정성, 오디오 간의 매칭, 음반의 상태, 청음자의 음악적 소양 등 모든 것을 갖추어야 제대로 된 성능의 오디오를 감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국산 10만원짜리 오디오는 하루 종일 틀어놓고 즐길 수 있죠. 즉 생활이 되는 겁니다. 어떤 것이 더 즐거울까요? 솔직히 하이엔드 오디오는 틀고 끄는 것이 귀찮아서 안 들을 가능성도 높습니다. 적당히 내가 처한 상황에 맞게 즐기는 것이 맞는 것이죠. 수천만원씩 하는 오토바이 세워만 놔도 보험료가 1년에 100만원씩 나가는데 얼마나 탈 수 있을까요? 정상적인 직장생활을 하시는 분은 1년에 20번 타기 어렵습니다. 거기에 3천만원, 5천만원 태우는 것이 즐겁고 행복한 일일까요? 본인에게 그래도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분은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가성비로 타는 오토바이지만은 그래도 취미인데 폼은 나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안전장구는 꼭 하고 타시기 바랍니다. 크루저 탄다고 수박 껍데기 같은 헬멧 쓰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헬멧, 자켓, 바지, 글러브, 부츠만 봐도 그 사람의 오토바이에 대한 이해나 오토바이 타는 취미를 대하는 자세를 알 수 있습니다. 아주 고가는 아니더라도 최소한 본인 몸은 지켜줄 수 있는 장비를 꼭 착용하시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좀 있어 보이려면 오토바이에 맞는 스타일링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크루저 타는데 알차 복장으로 타거나 알차 타는데 크루저용 가죽 자켓 입는 것도 약간은 스타일링에 실패한 케이스가 아닌가 합니다. 저도 크루저 타면서 어드벤처 자켓을 오래 입었지만은 오토바이를 원래 어드벤처 사려고 스타일링 했는데 어쩌다 보니 계속 미라주를 타다 보니 솔직히 아깝기도 하고 너무 편해서 그냥 입었습니다. 어드벤처 자켓이 이른 봄이나 늦가을에는 엄청 따뜻해서 아직도 못 버리고 입고 있습니다. 아마도 앞으로도 가끔 계속 입지 않을까 예상해봅니다. 스타일링만 잘해도 이뻐 보이고 고수들은 스타일링에 신경을 많이 쓰기도 하니까 초보나 중수도 잘 스타일링만 하신다면은 초보티 안 내고 즐겁게 즐기실 수 있을 겁니다. 감성이란 무엇인가? 할리는 사운드와 진동을 연구한다는 댓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 이 말의 뉘앙스는 할리가 더 큰 소리와 박장함을 갖게 하고 진동이 더 많은 오토바이를 만든다는 이야기로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할리를 좋아하는 라이더라서 그런 댓글을 다셨는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러면 할리는 지금쯤 경운기보다 진동과 배기음이 더 큰 오토바이를 만들고 있어야 정상입니다. 그런데 현실은 사운드도 진동도 줄어든 시정 오토바이를 계속 내놓고 있죠. 어찌된 일일까요? 그냥 그렇게 믿고 싶거나 어디서 엄한 소리를 들은 것이죠. 다른 예로 말하면은 총이 총소리, 화염을 늘리고 반동을 증가시키는 연구를 한다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어떤 오토바이 회사도 총을 만드는 회사도 그렇게 만들지는 않습니다. 아무리 감성이 좋다지만은 본인 혼자 그렇게 생각하는 것까지는 용납이 된다고 해도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처럼 이야기하는 것은 안 되는 일이죠. 감성은 본인만 느끼는 것입니다. 할리의 진동과 배기음을 즐길 수도 있습니다. 저도 상당히 좋아합니다. 그런데 그 수준이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즐겨야 하는 것이고 남에게 불편을 줘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남에게 불편을 줄 정도로 큰 배기음은 감성이 아니고 그냥 범죄죠. 마을아 뚫고 다니는 것이 오토바이 소리로 내 오토바이 간다라고 경고하려고 한다는 아주 병신같은 말을 하는 라이더가 과거에는 많았습니다. 배기음이 경고용이라고 했죠. 그냥 크락션 누르세요. 크락션은 폼으로 달았습니까? 배기음을 경고용 크락션처럼 사용한다는 이야기를 하는 인간은 그럼 시끄럽게 하루 종일 크락션 누르고 다니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러면 아마도 다들 미친놈이라고 할 겁니다. 그리고 국민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이것은 감성이 아닙니다. 그냥 양아치 객기라고 하죠. 좋은 오토바이, 비싼 오토바이로 자랑질 하차감 따지는 인간들이 나이살이나 잡숫고 그게 할 짓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국민학교 다닐 때 저는 다보탑 그려져 있는 플라스틱 필통을 가지고 다녔는데 옆 짝꿍이 아버지가 사우디에서 사왔다며 자석 필통과 아톰 샤파를 자랑했던 기억이 납니다. 네, 사우디는 자석 필통 샤파 안 만들죠. 나이 들어서 알았지만은 그냥 국산이죠. 아버지가 급하게 학교 앞 문방구서 사서 아들에게 사우디서 사왔다고 한 걸 겁니다. 잘 사냐? 아버지는 사우디에서 땡볕과 싸우며 고생하셨는데 엄마 춤바람 나서 도망갔다고 동네 소문 다 났었죠. 그래서 저는 하나도 안 부러웠습니다. 그랬습니다. 기변을 해보신 분들은 이해를 하실 겁니다. 저배기량에서 쿼터나 미들급으로 갔을 때의 그 폭발력, 환장할 정도로 잘 나가고 승차감도 좋고 모든 것이 다 환상적이죠. 아마도 한시적이지만 그럴 겁니다. 하지만 1, 2년 타다 보면 적응이 돼서 잘 안 나간다고 생각하는 분도 있습니다. 반대로 리터급에서 쿼터나 미들급으로 내려오면은 리터급에 비해 상대적으로 좀 답답하죠.
오토바이를 여러 대 많이 타본 경험이 있는 분들은 저배기량 쿼터 미들 평균적인 성능에 맞춰 판단하기도 합니다. 어떤 오토바이든 딱 그 배기량 정도밖에는 안 나간다는 이야기죠. 문제는 적응의 문제입니다. 적응이 빠르면 금방 실증나기도 하고 적응을 못하면 포기하기도 하죠. 그래서 기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변은 동일 배기량으로 가기보다는 상위 클래스로 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반대의 경우도 있기는 합니다. 한방에 리터급 하이클래스로 가셨다가 적응 실패로 포기하거나 미들급이나 쿼터로 내려오는 분들이 간혹 있기도 합니다. 다 적응과 선택의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 기변은 욕심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여유로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찌 보면 주식과 같습니다. 욕심으로 사거나 남 이야기만 듣거나 어디서 주워들은 이야기로 사면 꼭 망하죠. 지금 주식판이 난립니다. 주식판에 우스갯소리가 있죠. 2000년대 초 주식이 날아다닐 때 강세 주식은 조선업 관련주였습니다. 저는 그때 중국 관련 펀드와 베트남 펀드에 투자를 해서 좀 뽑아 먹어서 포트도 업글도 하고 그랬지만은 그때 아주머니들이 매장에 와서 무조건 아무 조선 주식 하나 주세요 하니까 딜러가 조선일보를 하도 줘서 2000년대 조선일보 주가가 하늘을 찔렀다는 우스갯소리가 있었습니다. 제가 작년 여름 지나고 AI가 성장해서 삼성 하이닉스가 날아다닐 것이라고 이야기했지만은 진짜 그렇게 되었죠. 이제는 부동산에서 주식이나 펀드, 금으로 자산의 중심이 옮겨가는 아주 중요한 시점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 정부에서도 다 주택자에 대한 드라이브를 세게 걸고 있는 모양새죠. 부동산이고 주식이고 여유 있는 사람이 돈을 먹습니다. 욕심으로 덤비면은 결국 빈털터리로 손 털고 나오는 바닥이죠. 어찌 보면은 노름판과 같은 바닥입니다. 그래서 제가 주식을 안 합니다. 저는 장기판 구경꾼같이 혼수는 잘 둬도 제 머리를 못 깎는 스타일이라 그렇죠. 오토바이도 마찬가지로 금전적 여유, 시간적 여유, 마음의 여유가 생기면은 그때 가서 내가 꿈에 그리던 기준으로 바꾸셔도 충분합니다. 차라리 기별할 돈으로 주식하셔서 돈 좀 따시고 기변도 하시고 슈퍼땡스도 넉넉히 쏘시고 그렇습니다. 좋은 오토바이 사놓고 지하실서 썩거나 하면은 머리 이고 사는 것과 다름없죠. 금전, 시간, 마음의 여유가 안 되면은 잠시 욕망을 억누르고 적당한 기종 타시다가 나중에 기변하는 것이 정답입니다. 저배기량에서 쿼터로, 쿼터에서 미들급으로, 그리고 리터급으로 와리가리 기변하다 보면은 하이엔드 오토바이 한 대가 금방 소진합니다. 잠방구가 계속되면 굵은 떡 나오고 설사가 끝에는 된 떡 나오는 법이죠. 그래서 처음에 한 방으로 고가 하이엔드로 가야 한다고 조언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한 전제 조건은 열심히 타고 오래 탄다는 전제 조건에 부합할 때의 이야기죠. 할리 타고 골드윙 사고 GS 사는 거 쉽습니다. 영업소에 이런 거 사러 가면 영업사원도 좋아 죽으려고 할 겁니다. 대우가 달라지죠. 그렇게 여러분들은 호구가 되는 겁니다. 무거워서 실력이 부족해서 힘이 딸려서 시간이 없어서 몰고 나가지 못할 오토바이 사면 뭐 할까요? 그러니 적당한 가격에 적당한 오토바이로 열심히 즐기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나중에 여유가 되면은 좋은 꿈에 그리던 오토바이 장만하시고 불만이 생기면 기추하면 됩니다. 고수들은 기추를 많이 하죠. 무겁고 좋은 오토바이가 있어도 가볍고 간단하게 단거리를 다닐 수 있는 오토바이를 기추로 한 대 더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대부분 스쿠터나 슈퍼커브, 쿼터나 미들급 어드벤처를 추가로 갖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결론은 아무리 좋은 오토바이를 가지고 있어도 아쉬움은 항상 존재합니다. 그러니 기추도 하는 것이겠죠. 할리 타고 담배 살아가는 것도 요즘 애들 말로 에바죠. 오늘 이야기는 자신만의 스타일을 만드는 것에 관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결론은 욕망과 감성을 50%씩만 반영을 하시고 단계적으로 천천히 시간적, 금전적,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있을 때 가성비 있는 대체제를 열심히 타시다가 마지막에 지르시라고 하는 이야기를 길게 했습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인 것 같더라고요. 서울서 대기업 다니는 친구와 지방서 중견기업 다니는 친구들 보면은 지방이 워라밸이 훨씬 높습니다. 서울에서 화려하게 사는 것 같아도 대기업 죽어나죠. 치열하게 경쟁하고 잘릴까봐 주말도 없이 일합니다. 그런데 지방에 있는 친구들 주말마다 놀러다니고 해외여행 다니며 즐겁게 즐기며 삽니다. 그렇다고 서울 친구가 돈이라도 많이 버냐? 장사 안 하고 그러면은 어차피 큰 돈 못 만져보죠. 어차피 남기는 것은 아파트 한 채뿐이 없습니다. 지방에서 애들 학비 지원이 다 되는 공기업이나 대기업 생산직 다니는 친구들이 최고 같습니다. 인생도 오토바이도 똑같습니다. 누가 더 절실하냐 차이뿐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즐기는 놈 못 이긴다는 말이 있습니다. 즐기며 사시기 바랍니다. 운빨만 바라지 말고 확실히 즐기시기 바랍니다. 올해는 유난히 날이 많이 춥습니다. 그래도 날이 서서히 풀린다고 하니까 설 때쯤이면은 라이딩이 가능할 것 같다는 생각도 해봅니다. 올해도 잘 준비하셔서 안전하고 즐거운 라이딩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